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 2024년 봄 화산 봄꽃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속 시원한 처방전 내려주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형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알레르기 비염인데 비염하면 이 코 속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알레르기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 때문에 붙는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처럼 생겨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주변에 알레르기 비염 앓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우 정말 짜증난다, 뭐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세가 이렇게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초반에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눈이나 코의 가려움 이런 거를 유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일회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주변에 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감기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감기랑 알레르기 비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코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봤었을 때 비강 점막 자체가 이제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근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창백한 점막을 띠게 되고 수양성 비루, 그러니까 맑은 콧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콧물의 이런 농도를 네.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오늘 제목 봄날은 위험해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비염이 봄철에 유난히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철에는 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고 주로 봄철에 증상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꽃가루 때문에 봄철에 유난히 심하다. 그렇다면 1년 내내 비염 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원인 때문인 건가요? 이제 1년 내내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주로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 털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데 증상이 자꾸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을 때 고양이나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물들 애완견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평소 얼큰한 매운탕이나 국물 요리 좋아해서 즐겨 먹는 편인데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저를 난감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국물 먹을 때 눈치 없이 줄줄 흐르는 이 콧물 때문인데요. 같이 밥을 먹는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같아서 늘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콧물이 흐르는 거 알레르기 비염의 일종일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남자 목소리 같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이라기보다는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신경 자극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중에서 그 콧물을 덜 나게 만드는 항콜린제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식전에 뿌려주게 되면 식사할 때 콧물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스프레이도 있군요. 네. 그러면 콧물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라면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드시기 전에 이 스프레이 처방받아서 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 심하게 앓아서 사춘기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어릴 때 앓았던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만약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피부 질환이고 알레르기 비염은 호흡기 질환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3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례대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상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레르기 비염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무조건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건 힘들까요? 아무래도 알레르기 성향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은 높지만 100%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어서 아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이 코 칙칙 이렇게 뿌리는 코 스프레이 임시 방편으로 쓰는데 이거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합병증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아들의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이 어머니 사연인데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 코 스프레이,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를 계속 써도 되는지와 또 합병증을 걱정하시는데 우선 이 코 스프레이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코 스프레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가 막혀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쓰는 이제 혈관 수축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쓸 때는 코 막히는 게 좋아지지만 스프레이를 멈추게 되면 코가 더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스프레이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스프레이인데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장기간 꾸준하게 써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나타나는 게 아니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꾸준하게 써야 그 뒤부터 효과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코 스프레이랑 처방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스프레이가 다르다. 네. 그래서 무조건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처방을 받아서 올바른 코 스프레이 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부분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어떻습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비강 점막이 붓게 되고 결국에는 축농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관 입구가 같이 부으면서 고막 안쪽에 물이 차게 되는 삼출성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야간에 자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등의 수면 질환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사실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들을 피해 다니면 당연히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염약을 찾게 되는 건데 약을 먹고 나면 너무 졸리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크게 먹는 약이랑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먹는 약 중에 콧물, 그러니까 맑은 콧물을 덜 나오게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이 예전에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부작용이 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그런 졸음이라는 부작용이 없어진 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실 때 졸린 약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졸린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할 때 운전이라든지 위험한 작업 같은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한 번에 수술로 좋아지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수술을 통해서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코막힘이 약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합의갑계 축소술이라는 흔히 알고 있는 비염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이제 코막힘 자체는 빨리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수술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수술한 이후에 알레르기 비염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다시 비강 점막이 부으면서 코 막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자주 있는 기간에는 스프레이를 꾸준하게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비염을 좀 점차 나아져야 한다. 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이나 수술요법도 좋지만 무엇보다 저의 면역력, 환자 본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좀 더 해방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그런 면역력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면역 치료라고 알고 있는 것이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원인 물질,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낮은 농도부터 장기간 계속 꾸준하게 몸에 주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사도 있고 이제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농도가 10이라고 하면 네. 1부터 꾸준히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원인 물질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결국 10이라는 농도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런 다양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알레르기 비염을 빨리 치료하셔서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따뜻한 봄놀이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유익하고 더 알찬 처방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